상견례 자리, 긴장감이 감도는 VIP룸에서 윤명희의 차가운 시선이 김영숙을 향한다. 그런데 서연 씨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늘 함께 오시지 않으셨네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지지만 담담하게 대답한다. 서연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명희가 찻잔을 들며 날카롭게 말한다. 그럼 아버지가 없다는 건 미혼모? 방안이 얼어붙는 순간 영숙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응수한다. 저는 제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직 무료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되고 복이 2배로 찾아올 거예요.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카페 루나는 오후 3시에 따스한 햇살을 받아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벽돌로 쌓인 외벽과 아이비 덩굴이 어우러진 이곳은 연인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데이트 장소였죠. 2층 창가 자리에 앉은 박지훈과 강서연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자기야,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다니. 서연이 라떼 컵을 2손으로 감싸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당당하게 살아온 28살의 서연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수줍은 소녀 같았죠. 나도 그래. 서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가 될 거라는 걸. 지훈이 서연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설회사 전략팀장으로서는 늘 냉철하고 논리적이었던 그였지만 서연 앞에서는 순수한 남자가 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가 가득 적힌 노트북과 웨딩 플래너가 건네준 각종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부터 부케, 웨딩드레스 사진까지 2사람의 꿈과 희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웨딩홀은 어머니 추천으로 강남의 그랜드 호텔로 정했어. 거기 정원이 정말 예쁘더라. 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풍 정원과 웅장한 대리석 기둥들이 보였어요. 와, 정말 로맨틱해요. 우리 엄마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상견례는 다음 주 일요일로 정했지? 우리 어머니가 벌써부터 며느리 자랑을 동네방네하고 다니셔서 좀 부담스럽긴 해. 지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시장에서 떡까지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딸 시집 간다면서. 2사람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에 빠진 연인의 순수한 기쁨은 보는 이들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강남 전통시장 한 모퉁이의 작은 공간에서는 김영숙이 오랜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떡집을 운영해온 그녀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손님이자 이웃이자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영수가 서연이 정말 이쁘게 컸더라. 어쩜 저렇게 똑 부러지게 자랐을까? 옆 가게 김치를 파는 순덕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 건어물을 파는 정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서연이가 워낙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요. 영숙이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28년간의 수많은 밤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했던 모든 시선들과 편견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딸을 당당하게 키워낸 자부심까지. 예비 사위는 어떤 사람이야? 정자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건설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서연이를 정말 아껴줘요. 인상도 참 후덕하고. 영숙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상견례는 언제 해? 다음 주 일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사실 좀 떨리긴 해요. 괜찮을까 싶어서. 영숙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뭘 걱정해. 우리 영숙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오히려 긴장해야지. 친구들의 격려에 영숙은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떡을 써는 그녀의 손길에서는 여느 때보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신부가 될 거예요. 영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죠. 바로 그 시각 강남의 고급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윤명희가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처럼 그녀의 인생도 늘 높은 곳에 있었어요. 강남 부동산 명가의 장녀로 태어나 평생 품격과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60세의 명희였습니다. 부장님, 박 팀장님, 예비 신부 가족에 대한 기본 조사 자료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평소 습관대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죠. 김영숙, 55세, 전통시장에서 떡집 운영. 명희가 천천히 읽어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결혼 기록이 없는데 출산 기록이 있다고? 명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네, 맞습니다. 28년 전 출산 기록은 있지만 혼인신고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확인해 주었죠. 명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혼모라는 뜻이네. 명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이 충돌했어요. 평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여전히 지훈과 서연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과거의 낙인이 현재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일요일 오후 2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정식 전문점 궁의 VIP룸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이곳은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유명했어요. 넓은 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전통 민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정장 넥타이를 몇 번째 매만지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서연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가 윤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뭘 그렇게 걱정하겠니? 다만 명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고민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조사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혼모 집안이라는 게 과연 우리와 어울릴까? 명희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샤넬 수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늘은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해봐야겠어. 한편 택시 안에서 김영숙과 강서현 모녀는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제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죠? 서연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평소 당당한 성격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나는 자리라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딸, 뭘 그렇게 걱정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영숙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28년간 혼자서 딸을 키우며 수많은 편견과 시선들을 견뎌왔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긴장됐거든요. 영숙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품격이 느껴졌어요. 비록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지만 딸의 상견례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줄게. 엄마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만큼 자랑스러운 분이 또 어디 있어요. 서연이 영숙의 팔을 다정하게 끼며 말했습니다. 두 모녀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두 가족이 만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VIP룸 문이 열리면서 영숙과 서연이 들어섰어요. 지훈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머, 지훈 씨, 잘 지냈어요? 영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명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명희는 예의상 일어서서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이신 윤명희입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영숙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상대방의 차가운 분위기를 금세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웨이터가 들어와 차를 따라주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어요. 서연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명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칭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지훈 씨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 서연이를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서연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규모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대화도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질문들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서연 씨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늘 함께 오시지 않으셨네요. 순간 영숙과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없습니다.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28년간 수없이 받았던 질문이었거든요. 혹시 돌아가셨나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애초에 없었습니다. 영숙의 대답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명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명희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없다는 건 아시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영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압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아니에요.
28년간 혼자서 서연이를 키우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영숙의 당당한 목소리에 명희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겠지만 명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요. 보수적이라고 하시니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전통을 중시합니다. 다만 그 전통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 명희의 핸드백에서 진동음이 들렸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부동산 직원이 보낸 추가 조사 자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영숙, 과거 연애 기록 및 상세 출산 정보 첨부라는 제목이 명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명희는 휴대폰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명희가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영숙은 명희의 진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녀의 대답에는 자존심과 당당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난히 끝났지만 두 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지면서 명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영숙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텐데 서로 이해하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박지우는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건설회사 전략팀 사무실 한가운데 자리한 그의 책상 위에는 신규 프로젝트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뭔가 심각해 보이시는데. 후배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훈이 대충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오전 11시쯤 지훈의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짧은 문자였지만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의 상담실에서는 강서현과 변호사 정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영숙의 오랜 친구로 시장에서 떡집을 시작할 때부터 법적 자문을 맡아온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정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다 보니 물류센터가 필요해졌어요.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엄마께 상의드렸거든요. 영숙이 누나가 도와주신다고? 그분 정말 대단하시네. 혼자서 서연이 키우면서 사업까지 성공시키시고.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투자 규모가 크면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거든. 그래서 삼촌한테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서연이 정우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정우를 그녀는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엄마 명의로 투자하시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정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약 50억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서연의 말에 정우가 깜짝 놀랐어요. 50억? 영숙이 누나가 그 정도 자금을 준비하셨다고? 네, 엄마가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어머니의 정확한 재정 상황을 몰랐어요. 영숙은 항상 우리 딸 걱정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해라며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정우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볼까? 세무 상담을 정확히 하려면 전체적인 자산 규모를 알아야 해. 그가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접속해서 김영숙의 이름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정우의 표정이 갑자기 놀란 것으로 변했습니다. 화면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 떠 있었거든요. 서연아, 이거 확인해봐.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이 건물들이 다 엄마 명의라고요? 화면에는 김영숙 명의의 부동산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어요. 잠깐, 이 건물 주소 확인해봐. 강남구 신사동 542번지. 이거 어제 상견례 했던 한정식 집이 들어가 있는 건물 아니야? 정우가 지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건물도 엄마 소유라는 얘기예요? 정우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서연아, 이거 진짜 대단한데? 어머니가 소유하신 부동산 가치가 대략 100억은 넘을 것 같아. 100억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강남 핵심 지역 상가 건물들이 대부분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거지? 정우가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봐봐,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입하셨네. 그것도 모두 현금으로. 정말 대단한 투자 안목이야. 같은 시각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윤명희가 아들 지훈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소파에서 명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지훈아, 어제 상견례 어땠니?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서연이 어머니도 좋은 분이시고. 지훈이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말이야. 명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지훈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명희가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이거 한번 봐봐. 봉투 안에는 김영숙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결혼할 상대방 가족에 대해 알아본 거야. 미안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명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아, 너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짊어져야 할 사람이야. 지훈이 서류를 펼쳐보자 어머니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숙의 출산 기록과 미혼모 이력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요? 뭐가 어떠냐고?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아, 생각해봐. 그 집 과거를 감당할 수 있겠니? 우리 친척들이나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하고 서연이 어머니도 존경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명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특히 미혼모 집안이라는 건 사회적 시선이 만만치 않을 거야. 이때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업계 지인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 박 부장님. 명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영숙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 명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네.
그분이 우리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건물주라고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남 전통시장의 떡집에서는 영숙이 혼자 조용히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어요. 어제 상견례가 쉽지 않았네. 영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윤명희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질문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서연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영숙은 가게 금고를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증과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품격이지. 하지만 때로는 돈이 품격을 지켜주기도 하는 법이야. 그녀는 서류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룬 성과였거든요. 사람이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과연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숨겨진 진실 사이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카페라 테라스에서는 윤명희와 최미라가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지훈의 전 약혼녀로 재벌가 딸이면서 명희가 늘 마음에 두고 있던 며느리감이었어요. 세련된 외모와 명문대 출신의 학벌을 갖춘 그녀는 명희의 이상형이었죠. 이모, 갑자기 부르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미라가 에르메스 핸드백을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샤넬 투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상류층 특유의 우아함이 느껴졌어요. 미라야, 이모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명희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지? 네, 들었어요. 축하드려야 하나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1년 전 집안 사정으로 약혼이 파기됐지만 여전히 지훈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그 집안에 문제가 좀 있어. 신부 어머니가 미혼모라는 게 밝혀졌거든. 명희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을 강행하려고 해. 정말 답답해. 미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저를 부르신 거군요. 똑똑하네. 미라야, 지훈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 내가 다시 한번 그 아이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모, 그게 옳은 일일까요? 미라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야. 지훈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집안과 엮이면 우리 가문의 명예에도 문제가 생겨. 한편 지훈은 회사에서 늦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마음이 무거워진 그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훈 오빠, 오랜만이에요.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미라. 지훈은 문자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라와는 약혼 파기 이후 연락을 끊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라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자. 회사 근처 카페로. 지훈이 답장을 보낸 후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 집에서 새로운 상품 기획하고 있어요. 오빠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 응, 좀 늦을 것 같아. 오늘 어머니랑 얘기를 좀 했거든. 혹시 상견례 때문에 뭔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지훈이 대충 넘어갔지만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지우는 미라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본 미라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이야, 미라야. 오빠도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결혼한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지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오빠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오빠 결혼 상대방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라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지만 오빠 진짜 괜찮을까요?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라가 설득하려 했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라야,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나는 이미 선택했어. 같은 시각 법무법인 정희의 사무실에서는 영숙과 정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영숙의 부동산 규모 때문에 정호가 추가 조사를 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영숙이 누나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 규모면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건물주예요. 정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비 사돈 윤명혜 씨도 부동산업에 종사한다고 하던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영숙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상견례 때 느낌이 좀 이상했거든. 우리 서연이를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정호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윤명희. 검색해 볼게요. 아, 나오네요. 강남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고 사회복지재단도 운영하시는군요. 사회복지재단이요? 영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희망나눔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정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요. 재단 회계 보고서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기부금 운용 내역이 좀 투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단 이사진들이 모두 부동산 관련 인물들이네요. 혹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닐까요? 영숙이 정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호야, 이 재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세요? 그분이 우리 서연이를 무시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혹시 약점이 있다면. 영숙의 눈빛에 날카로운 기운이 스쳤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 정호가 더 깊이 조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나, 이거 보세요. 희망나눔재단의 사무실 주소가 누나 소유 건물 중 하나예요. 어디 보자. 영숙이 화면을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신사동 542번 집. 맞아. 여기 내 건물이야. 그럼 윤명혜 씨가 내 건물을 임대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네. 그뿐만 아니라 정호가 더 뒤적거리더니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최미라라는 분의 아버지 회사도 누나 건물에 입주해 있어요. 최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꽤 큰 기업이네요. 최미라? 영숙이 그 이름을 되뇌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순간 뭔가 떠오른 듯 눈빛이 변했어요. 혹시 지훈 씨 전 약혼녀가 아닐까? 정우가 추가로 검색해보니 영숙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맞아요. 최미라, 지훈 씨 전 약혼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회사가 누나 건물 세입자라니. 이거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영숙이 서류를 정리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연이라. 과연 그럴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미라와의 만남을 마친 지우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빠,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응. 그런데 서연아,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우리 결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는 거야.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한편 영숙은 정우와 함께 윤명희의 재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품격이라고 믿어왔던 그녀였지만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속에서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충격적인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강남 건설회사 팀장 결혼 예정자 어머니, 미혼모 출신 논란. 기사는 몇몇 언론사를 통해 동시에 보도되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박지우는 회사 책상에서 포털 뉴스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기사에는 자신과 서연의 결혼 소식과 함께 김영숙이 미혼모라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대리가 급하게 달려와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팀장님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회사 게시판에도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훈이 회사 내부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동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개인사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는 옹호 의견도 있었지만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부장님이 부르십니다. 또 다른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훈아, 앉아봐. 김 부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기사 봤어? 네. 봤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놀랐어. 이런 일이 언론에까지 나올 줄이야. 부장님, 이 문제가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클라이언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특히 보수적인 대기업들은 더 그렇고. 김 부장이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전에 대한건설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팀이 담당하는 프로젝트를 다른 팀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하더라. 지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한편 강남 전통시장의 떡집에서는 김영숙이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거든요.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영수가 괜찮아? 옆 가게 순덕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기사 봤는데 정말 너무하더라. 괜찮아, 순덕아.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건 너무 잔인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순덕이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이미 누가 했는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 윤명희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거든요. 오후 1시쯤 서연이 급하게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딸, 뭘 미안해해. 영숙이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각오한 일이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지만 영숙의 품에 안긴 서연은 계속 흐느꼈어요. 엄마, 이 결혼 포기해야 할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 오빠한테까지 피해가 가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이 서연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그럼 포기하면 안 돼. 엄마를 위해서라도.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윤명희가 기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장본인이었죠. 기사 반응이 어때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많네요. 특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기자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만 여론이 양분되고 있어요.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럼 추가 기사도 나갈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식이 임박했다면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추가 정보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오후 3시 지훈과 서연이 만나기로 한 카페에는 이미 몇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그들의 만남 장소가 알려진 것이었어요. 지훈이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카페에 기자들이 와 있어. 다른 곳에서 만나자. 네, 기자들이요?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결국 두 사람은 지훈의 차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 세워진 차 안은 그들만의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오빠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회사 일도 영향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아, 설마 포기하자는 건 아니지? 지훈이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시선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서연이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 일단 결혼식을 연기해요.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뭐? 연기?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는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객들도 부담스러워할 테고 오빠 회사에도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지훈은 서연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연기할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 소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말 잠잠해질 날이 올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 강남구 대치동의 윤명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어머니의 소행이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널 위해서 한 일이야. 명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미워할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고마워요? 서연이와 서연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그만해 주세요. 안 돼. 이제 시작이야. 명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할 거야. 그 집안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한편 시장의 떡집에서는
영숙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랑만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길 수 있을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니야, 사랑은 반드시 이겨야 해.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야, 윤명의 재단 조사 결과 나왔어? 네, 누나.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반격할 때가 됐네. 과연 사랑만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위기에 몰린 두 연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10시 강남 전통시장의 떡집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변호사 정호, 그리고 몇 명의 시장 상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정겨운 담소가 오가던 이곳이 오늘만큼은 진지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오셨는데 갑자기 모든 걸 공개하시면. 정우야,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우리 서연이가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나서야 해. 옆에서 듣고 있던 순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아, 우리가 다 응원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맞아.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정자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영숙이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강남 곳곳의 상가 건물들이 모두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19살에 서연이를 낳고 이 시장에 와서 떡집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 하루 종일 일해도 월세조차 내기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낮에는 떡을 만들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지. 시장이 발달하면서 주변 상권도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 영숙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정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사신 게 15년 전이네요. 그때가 부동산 가격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됐을 때인데 정말 대단한 투자 안목이셨어요. 운이 좋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끈기였어.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서 전세로 시작하고 나중에 매입하고 그렇게 하나씩 늘려간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영숙은 정우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회관이었어요. 예상외로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우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때문이었죠. 김영숙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미혼모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려나? 아니면 결혼 포기 선언일 수도 있어. 오전 10시 영숙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 대신 정갈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영숙은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어요. 며칠 전부터 제 개인사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28년 전 미혼모로 딸을 낳았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영숙의 당당한 고백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딸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저희 가족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한 번도 사회에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영숙이 정호에게 눈짓을 하자 그가 준비된 서류들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배포해드리는 자료는 제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재산 목록입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받아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남구 신사동 542번지, 압구정동 148번지, 청담동 89번지. 한 기자가 주소를 읽어내려가며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이 김영숙 씨 소유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총 12개 건물로 시가총액 약 120억 원 규모입니다. 모두 제가 떡집에서 번 돈으로 하나씩 매입한 것들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혼모라는 편견으로 공격받던 여성이 실제로는 100억대 자산가라는 반전에 모두가 놀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신 이유는 뭔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곳이 제 출발점이고 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제 뿌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이때 영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 건물 세입자 명단입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 집중됐어요. 신사동 542번지 건물에는 희망나눔재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재단의 대표는 윤명혜 씨입니다. 영숙의 폭탄 발언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윤명희는 바로 지훈의 어머니였거든요. 또한 압구정동 148번지 건물에는 최그룹이 입주해 있는데 이 기업의 회장님 따님이 제 예비사위의 전 약혼녀인 최미라 씨입니다. 영숙의 차분한 폭로에 기자들은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되었어요. 한 기자가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혼모라며 김영숙 씨를 비난한 윤명혜 씨가 실제로는 김영숙 씨의 세입자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관계죠. 회견장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굳이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예비사위가 부당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정호가 추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윤명혜 씨가 운영하는 희망나눔재단의 회계 자료도 공개합니다. 세무조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받아본 기자들이 더욱 놀랐어요.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고요? 네, 관련 기관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정호가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한편 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던 지훈과 서연은 완전히 놀란 상태였습니다. 지훈의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던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팀장님, 이거 진짜예요? 김 대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건물주라고요? 지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서연 역시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중계를 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8년간 함께 살면서도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영숙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딸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사랑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각 언론사들은 속보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혼모 논란 김영숙, 강남 120억 건물주 공개, 윤명희, 자신이 비난한 김영숙의 세입자였다. 희망나눔재단 회계 의혹으로 수사 착수 등의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습니다. 대치동 자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명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린 격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돈과 권력 그리고 품격 사이에서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일 후 인터넷과 언론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습니다. 미혼모 대 강남 명문가라는 구도가 120억 건물주 대 세입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었거든요. 각종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영숙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났어요. 진짜 대단하다.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이런 부를 쌓다니 윤명희 정말 뻔뻔하네. 자기가 세입자면서 건물주 욕했다고? 돈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 반면 윤명희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희망나눔재단의 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거든요. 강남 부동산업계에서도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금요일 오후 결혼식 리허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지우는 어머니 윤명희를 만나기 위해 대치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명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완벽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소파 옆 탁자에는 각종 신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지만 평소와 달리 눈빛에 힘이 없었어요.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도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명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신문을 가리켰어요. 신문 일면에는 희망나눔재단 대표 윤명희,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 출석이라는 제목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있긴 뭐가 있어. 세무사가 처리해준 대로 했을 뿐인데. 명희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모양이야. 이때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 회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최미라의 아버지였죠. 명희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회사가 김영숙 씨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 나왔는데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불쾌해 있었어요.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최 회장님,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서. 명희가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최 회장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개인적인 연락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명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재벌가와의 인맥까지 끊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두세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와 결혼하는 것 더 이상 반대하지 마세요. 지훈아, 명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네, 잘못 생각하셨어요. 사람의 가치를 과거나 출신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결혼식 리허설이 열릴 예정인 강남의 그랜드 호텔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가족들, 그리고 몇몇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영숙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 이후 그녀를 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장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 영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 고생 많았어요. 이런 소동 때문에 힘들었죠? 영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 서연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28년 동안 몰랐잖아요. 우리 딸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거든.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만하거나 의존하지 않기를 원했어. 영숙의 설명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딸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때 호텔 입구로 윤명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의 그녀는 모든 시선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며칠간의 스트레스로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영숙과 명희가 마주치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주목했어요.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숙 씨, 네, 말씀하세요.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얕보면 돈도 명예도 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당신과 서연 씨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영숙이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받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며 지내야 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 무릎 꿇으세요. 영숙의 말에 명희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영숙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진짜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충분해요. 이 순간을 지켜보던 지훈이 앞으로 나서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와 가정을 이룰 거예요. 어머니의 허락은 필요 없지만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서연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며느리로 모시겠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어요. 영숙과 명희도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사실 재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봤는데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세무사가 잘못 처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다만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해야겠지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었던 영숙이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거든요.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두 어머니께서 서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정말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의 시련을 견뎌낸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사랑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어요. 호텔을 나서며 명희가 영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영숙 씨, 당신이 진짜 어른이에요.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에요. 과연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나 출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하루였어요. 결혼식 당일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가을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백합과 장미로 만든 아치 아래로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소동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강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꿈 같아. 서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 정말 아름다워. 김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엄마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영숙이 서연의 베일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신랑 대기실에서는 박지훈이 턱시도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 대학 동창이자 주례를 맡은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지훈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사랑과 함께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지훈이 다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연회장에서는 윤명희가 혼자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하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윤 사장님, 누군가가 명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순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명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이 친구분이시죠? 네, 30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순덕이가 명희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장님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들 걱정해 그러신 거잖아요. 순덕이의 따뜻한 말에 명희가 놀랐어요. 이해해 주시는군요. 당연하죠. 엄마 마음이야 다 똑같은 거죠. 다만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순덕이의 말에 명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훈이 먼저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제단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숙이 팔짱을 끼고 서연과 함께 입장했어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에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은 눈물을 훔쳤어요. 영숙이 혼자서 딸을 키워온 세월이 떠올랐거든요. 제단 앞에 선 영숙이 서연의 손을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주례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의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박지훈 씨, 강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강서연 씨, 박지훈 씨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약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할 때였습니다. 윤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요청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명희에게 마이크를 건네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랑 어머니 윤명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명희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며칠 전까지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신부와 신부 어머니에게 상처를 드렸어요. 명희의 고백에 연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제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 가장 훌륭한 분이었어요. 명희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이런 성공을 이뤄낸 분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희 앞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서자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명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네. 당신이 진짜 어른이야. 명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두 어머니가 포옹하는 순간 연회장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훈과 서연도 감격에 겨워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물론 모든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과거가 어떻든 사랑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결혼식이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했어요. 영숙과 명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시장 상인들과 강남 상류층 하객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김영숙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명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영숙의 대답에 명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10월 강남 전통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장 한켠에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김영숙이 자신의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멋져요. 5살 지우가 영숙의 손을 잡고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지우는 서연의 조카로 영숙이 입양해 키우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도 커서 여기서 사업해 볼래? 영숙이 지우를 안아들며 물었어요. 네,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 거예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영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센터에서는 20여 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창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푸드트럭, 핸드메이드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한 청년이 영숙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덕분에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천만에요. 젊은 친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만든 공간이에요. 같은 시각 지훈이 다니는 건설회사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도시재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대형 사업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상권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지훈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설명했어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의 공동 투자자로는 김영숙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부동산 노하우와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가 프로젝트의 성공 열쇠였거든요. 사람의 품격이 진짜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혁신적인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지훈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프레젠테이션 잘 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예요. 저녁 시간 영숙의 새집 옥상 정원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최근 시장 근처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매일 시장에 나와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건배, 지훈, 서연, 영숙, 그리고 명희까지 모두 모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1년 전 갈등했던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명희는 이제 영숙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 그런데 어머니, 청년 창업센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예전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하지만 복수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명희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갖기 어려웠을 텐데. 윤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지우가 옥상 정원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나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거야. 아이의 순수한 다짐에 모든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전통시장의 따뜻한 조명도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정말 꿈 같은 1년이었어요. 서연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영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사랑은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진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날 밤 강남의 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몬스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까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사연을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